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 번은 우연, 또 두 번은 필연, 또 세 번은 운명이라고 하죠. 오늘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출발 경인대행진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이재준 고양시장. 지난 2년 동안은 고양시의 그 권리 회복과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또 숨은 권리 되찾기와 미래 사업 준비에 주력을 했다면은 앞으로 2년은 녹색 개발, 또 녹색 복지와 같은 그 고양시만의 자연 친화적 성장이 목표인 이재준 시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오래 걸리셨죠?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우선 그 2주년 맞은 걸 일단 좀 축하드리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또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그 2년 전 그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그 슬로건을 사람과 정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과 정의로움. 예. 예. 어떤 도시나 어떤 정책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정의롭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했습니다. 예. 첫 1년은 그 고양시에 그동안 있었던 관행, 그다음에 그 조금 뒤떨어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 당선된 첫날 저희가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인사 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예. 민원은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민원 처리 기간이 대부분 7일입니다. 그 7일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주 5일 근무인데 이 민원만 7일 하냐. 그래서 민원 시간을 단축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단축시킨 시간이 총 67만 시간이 넘습니다. 단축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분들께서 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죠. 민원인이 7일 기다려야 될 걸 그러니까 3일 만에 해주는 거죠. 당선되시자마자 첫날부터 밑에 직원들을 아주 군대용어로 하자면 이제 빡세게 그렇게 일을 시켰다.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을 그래서 그 연으로 따지면 한 76년쯤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고양 시민들한테 저희가 76년을 이렇게 돌려드린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낡은 관행 내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스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한 1년이었었고요. 그 다음 1년은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 예,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이제 이렇게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족시설 용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변변한 그 회사나 내지는 그 세액 수입 중에서 회사들 내는 법인소득세 이 지방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긴 뭐 고양시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 때 뭐 호수공원 있는 데가 고양시잖아. 그리고 거기 뭐 킨텍스 있지 않아?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회사나 제조업이나 이런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 시민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확정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테크노밸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중투심의를 통과했고 일산 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킨텍스 삼전시장도 저희가 예타 통과를 해서 이제 착공하게 됐고요. 그러고 이제 고양시청 그 청사 유치 그다음에 그 3기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 부지가 42만 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자족시설 용지가 고양시에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말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계신데 그래도 2년간 뭐 가장 뿌듯한 성과 그리고 또 가장 또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딱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님? 예, 가장 큰 성과는 테크노밸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그건 사실상 제가 그 경기도 기획위원장을 할 때 2018년 3월 22일 날 이거를 동의안을 의해서 가결시켜 놓고
시장님께서. 예, 아. 그러고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제 시장 출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예. 마침내 이제 정부가 하는 허가권은 다 이제 마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뿌듯하시겠네요. 그 부분. 맞습니다. 예. 그러고 그러면은 뭐 되게 그 뿌듯한 성과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뿌듯한 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워낙에 또 이따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예, 그 시 정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지역이 유리하고 어떤 때는 저쪽 지역이 유리한데 그럴 때마다 그 일산과 덕양으로 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일산, 덕양구, 그리고 또 일산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편이 또 이렇게 시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는 하긴 사실상 되게 좋은 건데 저도 일산 서구에 살고 있지만 동구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그런 또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시민들의 갈등을 위해서도 심화를 위해서 그렇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다 공평한데 그때 1년 단위로 자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어느 지역이 이제 불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심화돼서 참 아픈 대목이고 그걸 치유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저희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우리 이재준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 그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 지금 우리 출발 경인대행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으니까요. 지금 고양시에서도 그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또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딱 확인해가지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 지금 현재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꼽을 수 있는 어떤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면 그 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을 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미래 산업으로 보면 경의선 축을 사실상 옛날에는 제일 번화가였었는데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 축을 어떻게 빨리 옛날의 그 번화 성장기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되찾게 해주느냐 요 두 가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 그리고 그때 그 몇 주 전에 시장님하고 그 전화 인터뷰로 그 한강변 지역을 되살린다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좀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나 관광 자원으로 보나 의미가 되게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강변 살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상암동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 고향 지역이 해발이 더 높습니다. 해발이요? 예. 상암 지역은 그래요? 7m인데 저희 지역은 8m예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은 고양시보다 저 밑쪽이 저 물이 그렇죠. 상암 지역이 먼저 차고 우리가 나중에 차는데 좋은 저희가 침수 위력이 높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제 침수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주고 서울시구가는 침수 공간을 활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0만 도시가 됐고 그러니까 한강변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사실 50년 동안 여기가 시민들이 접근을 못했던 그 군사보호구역이었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전화 인터뷰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해제가 됐으니까 시민들이 친수공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공사가 그때 전화 인터뷰 시장님하고 할 때 2022년도인가요? 예. 그때 완공되는 걸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하나를 보면 이제 경의선 축인데 경의선 축이 그 화전역서부터 이제 일산역까지인데 저희가 그 지역에 그 프로젝트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화전역은 항공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대 옆에 이제 저희가 그 국내 최대의 드론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항공대 쪽에 드론 센터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거기 오고 또 항공대에서 사실 요새는 이제 드론도 항공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는 이제 홍대하고 가까워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능국역사를 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디요?
능공 역사요. 아, 능공 역사. 그 능공 역사는 이제 저희들이 그 청년들이 함께 와서 일 내지는 창업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 공유 주방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 기숙사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일산역인데 예. 일산역은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그 서울에서 그 기차를 타게 되면 그 일경한테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피해서 탔던 안전지역에서 탔던 곳이 이제 일산역인데 그 일산 구역사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문화창고를 그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홍대 앞에 있었던 인디 밴드나 이런 분들이 예. 무료로 와서 마음대로 그 밴드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고 그 옛날 백마 화사랑이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였었어요. 백마 화사랑요? 예, 그걸 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끝내면 네. 그 백마에서 풍산역까지가 걷기 편한 거리로 되는 거죠. 그 경의선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들여놓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리로 만들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젊은이가 이제 많이 그 서울로 진출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고양시 지역에 저 붙잡아 두자.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도 좀 그 시장님 때문에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 영화 저 청취자분들 영화 기생충 아시잖아요. 예.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그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와 이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무슨 문화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제가 이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이건 어떤 겁니까? 영화 기생충 뭐 이렇게 관련해서? 예, 저희 아쿠아 스튜디오에서는 사실상 그 대작들을 참 많이 그 했습니다. 수정 촬영은 거의 다 고양시에 있는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이게 유명한 스튜디오.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실내 수중 촬영장으로는 제일 크고요. 네. 그걸 이제 더 증설하는 것이면서 예. 그 일대를 영화 그 관광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하회마을처럼 물이 이렇게 휘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 민가들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고 전혀 개발되지 않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예. 유명한 곳이죠. 그 바로 앞에가 또 옛날 그 우리 그 80년대 예. 이 성행했던 지구 레코더사. 아, 지구 레코드 압니다. 네, 거기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게 문화적으로 관광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이제 영화 촬영을 그 실외에서 하면 그것을 이제 남겨놓고 가도록 저희가 이제 전략을 쓸 겁니다. 남겨놓고 가고. 예. 그거 괜히 뭐가 부시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 영화가 대박 나면 그걸 왜 부십니까? 그걸 관광 상품화 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께서 그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그 2천만 원이었던 걸 3천만 원 늘렸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너무 이제 절실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힘들죠. 대출 한도를 저희가 늘려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대폭 확대를 해서 또 그 시설을 현대화하는데도 옛날엔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 조건을 다 없애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준공용제를 시범 도입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 제도거든요.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 하면 공공 어린이집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대규모 시설들이 있는 곳 이런 데 들어갔는데 외곽 지역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취약 지역이니까. 예, 그래서 취약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 시가 공공 성격으로 이제 전환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좋은 그 보육 저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향 희망 알바 사업이 상당히 또 호응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3회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 일자리 인원을 6천 명까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이런 또 맞습니다. 기사도 봤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예측한 건 아니지만 경제위기 시에는 뭔가 우리 지방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일자리 기금을 전국
최다죠. 최초고 최다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해놨는데 네. 그게 올 초에 그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 시장님 고양시가 가장 뭐가 컸다고요? 제일 컸다고요? 그 일자리 기금을 100억을 투자한 데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기초 단위에서는. 아니 근데 이번에 저 3차 추경 그 예산 편성했을 때는 221억 원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네. 아 이거 기특하다. 너희 정말 잘한다 해가지고 국비를 아. 250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요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유, 알바 참. 6천 명을 저희가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단기 일자리를. 잘하셨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자, 그럼 뭐 제가 조사해 온 거는 뭐 이 정도로 일단 좀 이렇게 노트는 좀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예. 시장님. 앞으로 또 2년이 지났지만은 또 2년 앞으로의 2년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분야 혹은 어떤 정책의 방점을 또 찍으실 예정인지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녹색복지와 일자리 두 가지의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녹색 복지와 일자리. 네네. 녹색복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그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파리 기후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지는 준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 통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환경이 좋은 곳에 이제 연구시설이 오잖아요. 그렇죠. 고양시를 그 최고의 환경이 보존되는 그런 그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 산업인데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고 자급자족 시설 이것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중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참 이게 요즘에 상당히 힘든 지금 상황인데 뭐 공직 사회나 지역 사회나 뭔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거 이런 거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까지 주류 경제가 이루어왔던 이런 것들이 단절이라는 것을 맛본 것이 이제 코로나19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역 자급자족 경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튼실하게 육성을 할 건가. 그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대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못하고 2, 3년을 이게 머물게 되면 네. 이 실망감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그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 청춘 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28 뭐요? 28 청춘 사업소. 그러니까 이 창업 공간을 예, 제목이 참 옛날 예. 구시대지만 되게 너무 다가옵니다. 너무 그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28개 룸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청년들한테 그 사무실을 창업 공간을 주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청년 알바 200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채용을 해서 각 분야에 그 배치를 해서 고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그 당신들이 10년 후, 15년 후에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데이터화 작업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제는 그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이제 정책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참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저 경제학과 졸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고양시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을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게 경제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는 저로서는 이렇게 좀 이해가 더 쉽게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이 이제 그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는데 공약 이행률이 2년 연속 이거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제 박수를 두 번째 이렇게 또 치게 되는데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일을 되게 또 잘해주시는 것 같고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에 박진환님께서 고양시장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고양시 시정을 한 번에 스크린한 기분이네요. 이렇게 또 댓글을 주셨는데 참 시간이 좀 야속할 뿐이에요. 시장님 좀 계속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무튼 뭐 앞으로의 시장님의 또 남은 2년도 또 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한 말씀 더 좀 첨언해 주시죠. 예.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제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적립한 게 3,800억 현찰입니다. 아. 그만큼 다음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후반기는 그 자금을 풀어서 실제 이제 삽을 뜨고 눈앞에 현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그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 시민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2년 맞으면서 모든 단체장님들이 반성과 각오로 맞이할 겁니다. 고향시장인 이재준도 마찬가지로 반성과 각오로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합니다. 고향시는 미래 정말 첨단 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고향시 미래는 무궁무진하고 고향 시민들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그 남은 2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고양시의 그 향후 2년의 키워드를 도시의 고른 발전으로 이제 천명을 하셨듯이 더욱 멋진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침 빗길에 방송국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